안녕하세요. 정원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큐레이션입니다. CEO는 아니더라도 당신은 데이터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지 않은가? 메일함은 스팸으로 가득 차 있고 페이스북에 등록된 친구는 너무나 많으며 트위터 계정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콘텐츠를 만들기는 쉬워도 정작 중요한 내용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웹을 살려내는 새로운 마술이 있습니다. 바로 큐레이션입니다. 큐레이션은 우리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용어입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할 작품을 선정하는 우아한 직업도 있었는데 그 명칭은 큐레이터입니다. 큐레이션은 인간이 수집, 구성하는 대상에 질적인 판단을 추가해서 가치를 더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인간에게는 뉘앙스도 너무나 많고 취향도 다양합니다. 큐레이션은 선별하고 재구성하여 표현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컴퓨터로 각종 콘텐츠나 정보, 데이터 수집은 할 수 있어도 큐레이션이 빠지면 그저 연관성은 있어 보이나 의미 있게 조합되지 못한 자료 더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큐레이션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정보의 양과 한눈에 알기 쉬운 정보라는 양립적인 트렌드를 중재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휴대들은 최신 스타일의 구두 리스트를 엄선해서 매달 고객에게 보내줍니다. 큐레이션은 언제나 품질을 식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알고리즘만이 핵심이 아닙니다. 인간 큐레이터도 필수적입니다. 결국 인간과 컴퓨터의 새로운 협력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수집 엔진이 발견, 분류, 구성한 축적된 정보를 인간의 손에 넘겨 최종 검토와 편집자의 승인을 얻는 시기입니다.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인 만큼 이제 희소한 것은 인간의 취향입니다. 드윌 윌리스는 주로 미국 잡지를 읽으며 소일하다가 읽어야 할 자료가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때부터 그의 사업 아이디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사를 압축해서 요약본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여러 기사에서 뽑은 31개의 기사로 리더스 다이제스트 견본호를 만들었습니다. 이 잡지를 직접 발행하기로 결심하고 수백 장의 광고 전단을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월리스 부부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연간 잡지 구독료인 $3를 붙여온 구독 신청자는 1,300명에 달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큐레이션은 뉴스에서 커뮤니티, 전자상거래와 심지어 브랜드 영역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미디어 제작자, 기업가, 사상가들이 적극 권장하는 새로운 문화 전달 방식입니다. 결국 콘텐츠의 미래는 컴퓨터 대 인간의 싸움입니다. 미디어 경영자 중 한 사람인 존 밀러는 말합니다. 저는 큐레이션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콘텐츠 양이 계속 늘어나서 광고가 지탱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광고주도 큐레이션이 필요해지겠죠. 따라서 콘텐츠 큐레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큐레이터들은 처음에는 취미생활로 시작하더라도 점점 큐레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가치가 커지면서 관심을 끌게 되고 이러한 관심은 곧 금전적 가치로 전환될 것입니다. 페이스북 이용자는 이미 친구나 가족과 공유할 링크, 사진, 미디어를 찾아내는 커뮤니티 큐레이터입니다. 온라인에서 정보가 넘쳐난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뉴스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도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큐레이션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간이 선별하는 일입니다. 가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이야말로 인터넷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이미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검색 엔진입니다. 이건 젊은 세대가 세상을 동영상 중심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미디어 기업은 이 시점에 동영상 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독자는 인간 편집자는 믿지만 알고리즘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독자의 믿음은 관심과 참여, 충성도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은 결국 판단력과 큐레이션이란 개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본적으로 특정 취향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어떤 영화 비평가의 글을 읽고 그에게 매번 공감한다면 결국 항상 그 비평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취향과 그 비평가의 취향이 같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웹에 필요한 작업을 편집이라고 부르는 대신 큐레이션이란 멋진 용어를 고안해낸 것입니다. 과거에는 뉴스의 끝이 있었습니다. 9시 뉴스를 1시간 정도 보고 나면 뉴스는 그날로 끝이었죠. 그럼 그 다음 날에나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끝도 없이 뉴스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뉴스의 끝을 우리 스스로가 정해야 합니다. 이제 뉴스는 결코 우리에게 끝났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뉴스 양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콘텐츠 제작자 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개인이 곧 언론 매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나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이나 잡지를 한 권 찍어내려면 돈이 많이 들었죠. 1분짜리 동영상 하나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팟캐스트를 만드는 데는 큰 돈이 안 듭니다. 뉴욕타임즈의 유명한 과학기술 전문 기자인 사울 한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량의 일을 끝없이 반복하는 기계와 우리 인간을 모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결국 잡음 속에서 신호를 찾아내는 일이고 여기에는 인간과 기계가 둘 다 필요합니다. 저널리즘의 핵심은 언제나 잡음 속에서 신호를 구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이트에서 알고리즘이나 콘텐츠 로봇 같은 세부치 냄새 대신 인간의 냄새를 풍기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비는 큐레이션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알고리즘은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용합니다. 대신 인간의 뇌는 패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 건너 나무를 보고 바로 그게 나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몇 시간 동안 나무 이미지를 보고 상당한 처리 시간을 거쳐야만 그게 나무란 걸 인식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를 결합하는 것이 최고의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코블은 자신이 CNN보다 45분 먼저 중국 지진 소식을 알렸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에 없던 패턴이 나타났고 저는 그 패턴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패턴이란 진동이 느껴진다고 알리는 여러 트위터였습니다. 트위터는 미국 지질조사국 웹사이트의 공지보다 5분 빨랐고 CNN과 뉴욕타임즈 보도보다 45분 빨랐습니다. 그는 최첨단 수집 기술과 인간 중심의 블로그를 비롯한 큐레이션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크라우드 퓨전이라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큐레이션은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은 중국 지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주는 식으로 인간을 도울 수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 남에게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인 겁니다. 결론은 기계는 인간이 패턴을 발견하고 핵심 요소를 찾아서 기계를 위한 패턴을 만들어내야만 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큐레이션은 분명히 콘텐츠 전략의 일부입니다. 어떤 고객에게는 핵심적인 요소이고
다른 고객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큐레이션 조합을 고민하여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은 대형 브랜드든 벤처기업이든 간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빵집의 비유를 빌려오자면 결국 문제는 반죽인 것입니다. 콘텐츠는 그저 웹사이트를 채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콘텐츠는 우리 소비자가 얻게 될 발언권이고 메시지이며 의미입니다. 명확한 콘텐츠 정책과 질서정연한 거버넌스가 중심이 된 콘텐츠 큐레이션이라면 기업의 모든 지원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활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정보 소스, 콘텐츠 조합, 커뮤니티는 모두 강력한 도구입니다. 콘텐츠 전략가는 이러한 세 가지 고리로 멋진 서커스를 만들어가는 무대 감독과도 같습니다. 큐레이터가 되어 수익을 얻고 사업을 키워가려면 우선 세 가지 기본 축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퍼블리싱과 광고, 신디케이션입니다. 퍼블리싱에서 보통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반영하는 플랫폼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주제로 검색했을 때 순식간에 기준 상위 100개의 키워드가 결과로 제시됩니다. 당연히 모든 검색어가 편집용 카테고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독자들을 위해 검색이나 분류 같은 힘든 작업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결국 적합한 텍스트, 동영상, 이미지 등의 컬렉션을 수집, 분류하는 것은 컴퓨터가 할 일이 아니고 인간의 몫인 겁니다. 그러므로 수집 및 큐레이트를 하는 특정 분야에 열정과 지식이 없다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머리와 가슴을 모두 사용해서 큐레이션 주제를 고르도록 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수집한 정보 소스를 찾았다면 작업의 절반은 마친 셈입니다. 저널리스트도 아니면서 그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수하게 자기 자신이 되어 자신의 목소리로 글을 쓰십시오. 가끔은 블로그에 글을 쓸 소재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편집용 달력을 만들어 향후 일정에 따라 글의 주제를 미리 정해놓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제 다음은 광고입니다. 인내. 광고에서는 이게 가장 쉽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이트를 개설하자마자 광고를 싣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대신 사람들이 자꾸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광고를 띄울 시점이 되면 광고비가 가장 높은 광고가 아니라 사이트와 관련된 광고에 중점을 두십시오. 다음은 신디케이션. 아주 재미있는 단계입니다. 신디케이션이란 우리의 명칭, 링크, 입소문 등을 온라인상에 알리는 일로 일종의 소문을 퍼뜨리는 작업입니다. 우리 사이트와 같은 콘텐츠를 찾는 사람들이 모일 만한 다른 사이트에 약간의 미끼를 던져서 그들을 우리 사이트로 유인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약간 쇼맨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결같은 서비스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팬들은 우리가 항상 이곳을 지키면서 매일 또는 매주 정해진 주기로 업데이트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를 타지 않는 것입니다. 사이트 이용자들이 우리의 수집과 큐레이션 역량에 의지하는 까닭은 직접 콘텐츠를 찾아 나서서 일일이 살펴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관성을 잃는다면 팬들은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신디케이션은 친구들과 팔로워로 구성된 급성장하는 네트워크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루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수백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무한한 곳에서 우리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매일 비를 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충분한 비를 뿌려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누군가 우산을 사야겠어 라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단지 이슬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장맛비가 되었습니다. 장마든 쓰나미든 눈사태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데이터에 흠뻑 젖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큐레이터는 쓰레기 속에서 작품을 골라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검색의 시대는 끝나고 큐레이션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검색의 관건은 대용량의 빠른 컴퓨터였지만 큐레이션의 관건은 인간입니다. 큐레이션은 막막한 웹을 믿을 만한 필터로 걸러내서 친구나 이웃 등으로 범위를 좁혀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큐레이션 하거나 도태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